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카네이션 그리는 쉬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형태 잡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달걀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타원을 이쪽에 그려주세요. 스케치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왼쪽 상단 부분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도록 카네이션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멀지 않은 부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칸이라고 했을 때 3번 칸에서 조금 상단에 위치하게 또 타원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린 타원의 중심을 갈라주시고 두 번째 그린 타원의 중심도 갈라주세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나중에 그릴 때 불편하기 때문에 꼭 중간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제 꽃대를 그릴 건데 이 중간 체크한 부분에서 약간 사선이 되도록 중심선에서 만나게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때 자연스럽게 만나게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이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카네이션의 특징은 꽃잎 밑부분에 이렇게 약간 벌어진 U자처럼 꽃대 받침이 있는 게 특징이죠. 알파벳 U자인데 끝이 조금 더 벌어지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작은 꽃에도 마찬가지로 끝이 약간 벌어진 U자를 그려주세요. 꽃잎 부분은 묘사를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처음이신 분들은 이렇게 연필로 뾰족뾰족한 카네이션의 꽃잎을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여기도 뾰족뾰족하게 스케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카네이션의 특징은 이 꽃 받침에 위에 또 이런 받침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이 받침은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대를 조금 더 두껍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잎사귀를 그릴 차례인데요. 카네이션의 잎사귀는 약간 날카롭고 뾰족하고 긴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잎사귀를 자연스럽게 그리는 방법은 일단 곡선을 똑같지 않은 길이와 크기, 방향으로 그려주신 다음에 끝부분을 뾰족하고 얇게 해서 펼쳐봤을 때 중심축을 이렇게 그렸으면은 한 번, 두 번. 첫 번째 선 그을 때는 약간 벌어지게, 그 다음에는 다시 좁아지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 정도 꺾이게 해주시고 작은 잎사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잘한 또 피담한 잎사귀들도 조금씩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진하게 스케치를 했는데요. 실제로 수채화를 칠하실 계획으로 스케치를 하실 때는 이거보다 훨씬 더 흐리게 스케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종이는 틴토레또 300g 종이인데요.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종이입니다. 이 종이에 제가 한번 흐리게 스케치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 크기 정도만 잡았던 대충한 스케치선을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너무 다 지우지 마시고 처음에 스케치한 부분만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살살 지워주시고요. 내 눈에 어느 정도 크기나 모양이 가늠이 될 정도로만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물감이 올라갈 부분에는 손 지문을 될 수 있으면 안 찍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손에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찍거나 문댔을 경우에 나중에 물감이 안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손가락 지문이 닿지 않는 그런 선에서 스케치를 해주세요. 지금 보시면 스케치가 굉장히 흐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꽃 부분은 정말 대충 모양만 잡아뒀죠? 그리고 잎맥이나 잎대, 잎사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색칠이 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진하게 형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꽃잎 부분은 이렇게 흐리게 잡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색칠을 해볼게요. 미젤로 팔레트를 사용해서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은 바바라 70R 2호를 사용할게요. 물과 물감을 많이 해서 다홍색의
귤색을 조금 섞어주세요. 레몬색을 조금 더 섞어주셔도 무방하고요. 이때 물을 붓으로 많이 옮겨오도록 합니다. 여기 오페라색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오페라색을 조금 더 섞으시면 좋습니다. 오페라색은 약간 형광핑크 색인데요. 단독으로 사용하시기보다는 우리 예쁘고 선명한 꽃잎 그리실 때 조금씩 추가하셔서 사용하시면 아주 예쁜 색입니다. 확대를 조금 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스트로크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렸죠? 여러 가지 붓터치를 사용해서 꽃 겉부분부터 외곽 부분부터 이렇게 살짝 색칠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에도 살짝 비슷한 색으로 색칠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꾹 눌러서 하는 붓터치도 있고 콕콕콕 찍어서 하는 붓터치도 있죠. 여러 가지 붓터치를 사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홍색을 풍덩 찍어서 아주 진한 당근 색깔을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어서 색칠을 이렇게 해주세요. 역시나 물이 많아야 됩니다. 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이어서 칠하기, 띄어서 칠하기가 아니라 이어서 칠하기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채꼴 모양이 되도록 꽃을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빨간색을 한번 찍어서 똑같이 이어서 다양한 터치로 칠해주세요. 역시나 물이 많아야 좋습니다. 이 카네이션은 메인 컬러가 빨강이기 때문에 빨강의 면적을 제일 많이 해보겠습니다. 안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치는 터치도 있고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터치도 있고 여러 가지 터치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약간 붉은 기운이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콕콕이를 찍어서 예쁘게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무리할 때는 빨간색이 귤색을 많이 섞어서 물을 많이 탄 다음에 우리 처음에 만들었던 색감 비슷한 색감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뚝 끊어져서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예쁘게 마무리를 해주셔도 되고 이런 콕콕이를 찍어주면 훨씬 더 수채화의 물 느낌을 풍성하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예쁘게 완성이 됐죠? 이제 오른쪽 작은 꽃도 색칠을 해볼게요. 역시나 처음에 귤색을 만들어서 똑같이 색칠을 할 건데요. 부채꼴 모양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단무지 모양으로 그린다. 그런데 질감 표현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끝에 부분을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카네이션 꽃잎을 보면은 끝에가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갈기처럼 생겼거든요. 그러한 느낌을 살려주시면서 단무지 모양으로 그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역시나 물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뻗어나가는 터치도 있고 밖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뻗어나가는 터치도 있게 역시나 오페라색, 형광 핑크색이죠? 오페라색을 조금 섞어주시면 훨씬 더 예쁜 색감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 찍듯이 터치를 찍어서 표현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서 어려운 말로 그거를 스트로크라고 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주세요. 여기 안쪽에 이런 일부러 빈 곳을 만들어 둔 거예요. 여기 없으면은 약간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숨통을 트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흰 곳을 조금씩 자연스럽게 남겨둔 겁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리고 약간 흐린 귤색을 만들어서 여기 주변에도 부족한 부분에 콕콕이를 찍어주도록 할게요. 이 콕콕이는 정말 쉽고 예쁜 기법이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거랑 안 한 거랑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꽃잎 예쁜 부분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밑둥을 먼저 칠하시는데요. 그러면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잎사귀부터 칠하고 꽃잎이 다 마르면 이어지는 부분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올리브 그린색으로 칠하면 자연스러워요. 올리브 그린색이 없을 경우에는 초록색에 갈색이나 귤색을 섞으시면 올리브 그린색 만드실 수 있어요. 이제 잎사귀 칠해볼게요. 잎사귀는 끝이 뾰족하니까 붓끝의 뾰족한 부분을 그대로 눕혀서 칠한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대로 대고 안쪽 방향으로 붓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다 한 색이면은 약간 촌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색 변화를 더 주도록 할게요. 고동색을 살짝 섞으시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색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완성이 되었고요. 같은 색으로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반 정도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칠한 다음에 다시 색을 바꿔서 색칠을 해볼게요. 너무 흐리거나 너무 진하지 않게 중간 톤 정도의 농도로 색칠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갈색 계열이 너무 초록이 두드러지게 보일 경우 단점은 약간 시든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리디안이라고 하죠. 아주 차가운 느낌의 진한 초록을 조금씩 섞어서 사용해주시면 훨씬 싱그러운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 초록으로 하지 마시고 색깔 변화를 주면서 색칠해주세요. 초록이 너무 비슷하다, 좀 색다른 초록을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초록의 노란색 계열을 섞으시면 한층 더 밝아진 이러한 초록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이 끝부분 할 때는 붓을 세우거나 아니면 약간 눕혀서 그대로 붓끝의 모양을 도장 찍듯이 따라 그리신 다음에 붓을 점점 세우면서 밑에 부분 채워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꽃대는 꽃 이파리보다 어둡고 진한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록에 고동색을 살짝 섞어서 이러한 색으로 색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역시나 너무 적으면 안 돼요. 여기 위에 부분은 빼고 일단 꽃대만 칠해볼게요. 이 부분, 예쁜 꽃잎 부분에 겹치지 않도록 색칠해주세요. 이 꽃대도 될 수 있으면 꼼꼼하게 칠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꽃대가 별로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충 칠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은 전체적인 완성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잘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색으로 마르지 않았을 때 콕콕콕 찍어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얻으실 수 있고요. 여기는 좀 색을 빼주고 싶어서 일부러 지금 안 칠했어요. 귤색을 살짝 섞어서 색이 빠진 올리브 그린색으로 칠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흐리게, 일부러 흐리게 칠해준 거예요. 여기는 눈에 안 띄게 할수록 잘 그린 거기 때문에 약간 채도를 낮춰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꽃 밑둥 부분을 해줄 건데요. 비리디안의 노란색, 레몬 옐로우를 섞으면 이러한 색이 되거든요. 여기 귤색을 살짝 섞으신 다음에 이러한 초록으로 칠해줘 볼게요. 이 부분은 영역이 좁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중간 부분만 칠하시고 위아래를 좀 남겨두세요. 왜냐면 우리 색깔 변화 있게 해볼 거기 때문에 가운데만 일단 이렇게 칠하시고요. 고동색 살짝 섞어서 더 진하고 어두운 초록 만들어줄게요. 이 정도 색 만들어주신 다음에 위아래에 이어서 칠해줄게요. 이때도 진하게 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물의 양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물의 양이 너무 많아서 고민일 경우에는 휴지 같은 거 가지고 오셔서 붓끝 살짝씩 닦아주면서 색칠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위에 부분과 아랫부분 조금씩 더 진한 색으로 색칠을 해줄게요. 위에 부분은 이 꽃 잎사귀, 꽃잎 머리 부분 때문에 그림자가 생겨서 진한 거고요. 밑에 부분은 또 빛을 못 받아서 진하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꼼꼼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다 말랐을 때 우리 지금 색칠하지 않은 이 꽃대 부분을 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 U자의 꽃대 부분보다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처음에 썼던 약간 올리브 그린과 초록의 그 사이 이 색 있죠? 이 색으로 칠해주시면 아주 자연스럽고 예쁘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여기부터 칠해볼게요. 번질 것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렇게 경계를 두고 색칠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 위에 있는 큰 꽃잎의 꽃대 부분도 색칠을 해줄게요. 붓끝을 세워서 좁은 면적 하실 땐 항상 붓끝을 세워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꽃대와 오른쪽 꽃대가 합동으로 똑같이 대칭처럼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대칭이 안 되게끔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신경을 안 쓰면은 대칭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대칭으로 그리시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대칭이 안 되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 조금 더 화려한 카네이션을 원할 경우에는 뿌리기 기법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만들었던 귤색을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데 이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물을 많이 해서 뿌리기 기법 물감을 준비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정도 색깔로 해서 붓에 아주 흥건히 푹 떠서 묻혀주세요. 이걸로 이제 뿌리기를 해볼 겁니다. 뿌리기 기법을 하실 때 포인트는 내가 묻지 않았으면 좋겠는 부분에 휴지 등으로 가려주신 다음에 뿌리기 기법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키친타올을 이렇게 세로로 길게 접어서 이 부분을 가리고 뿌리기 기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로스로 놓고 위에서 아래로 뿌려주시면 돼요. 이 정도 하고 잘 됐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수채화 느낌이 사는 카네이션이 완성이 됐습니다.